안녕하십니까. 예, 벡터코리아에서 기술 영업 쪽 담당하고 있는 이준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 시간에 늦게도 많이 남아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벡터 쪽 솔루션들 중에 보통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는 그 개발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이 세션은 저희가 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제품군에 속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금 주제를 기존에 저희 제품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지루하실 테니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위주로 해서 안내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EBS 쪽은 다 아시겠지만 전기차 쪽을 따로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전기 충전기와 백엔드 쪽에 해당되는 CSMS라고 하는 차징 매니지먼트 시스템 쪽인데요. 오늘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 충전기랑 그리고 백엔드에 해당되는 CSMS 쪽의 그 지금 현재 상황들, 그리고 벡터 솔루션들이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벡터는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독일 본사 쪽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그 표준화 단체를 많이 활동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전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15128부터 시작을 해서 15128부터 이제 설명 좀 드리자면은 뭐 2010년도부터 멤버로 가입을 해가지고 지금 한 2개 정도 워킹 그룹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거의 다시 20이 나오고 거의 이제 이제 어멘드먼트라든지 이런 추가되는 부분들이 위주가 되는데 작업들을 거의 완성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차인 테스티벌이라 그래서 올해 초에도 그 한국전기연구원 쪽에서 주관하는 그 장소에서 안산에 있는 이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올해도 행사를 진행했었고요. 이제 그런 행사를 통해서 매년 이 차징 그 사양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어떤 것들을 논의 중인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그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행사도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차인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고요. 역시나 이제 차인 단체도 저희 쪽에 그 관련 엔지니어가 워킹 그룹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스펙들이 완성이 되면 될 수 있으면 바로 이제 벡터 솔루션에 적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도록 많이들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확장이 되는 OCA라든지 SA라든지 VDV 이런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이건 약간 이제 어플리케이션 분야로 확장이 좀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같이 표준화 작업들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활동들을 벡터에 있는 실제 개발하는 엔지니어들 위주가 돼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요 놈은 이제 벡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E-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에 관련된 솔루션들에 대한 리스트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멀리서 아마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나중에 저희가 자료로 배포를 하니까,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조금 자세한 사항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이제 그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는 전기차 쪽입니다. 전기차 쪽은 EVCC라고 하는 보통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오토사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하면서 그 몇몇 OEM들로부터 소품량인 어떻게 보면 생산량이 굉장히 적은 컨트롤러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 하드웨어를 저희가 직접 개발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저 ECU 박스 같이 생긴 애가 그때 저희가 개발해서 실제 양산용으로 저희가 제공하던 ECU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안에 저희 쪽에서 만들고 있는 그 오토사 플랫폼 제품이 이제 마이크로사라고 하는 놈을 집어넣어서
거기 안에 EV CC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차징에 관련된 스택들을 포함을 해서 제공한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이슈는 이슈 컨트롤러는 저희가 이제 단종을 시키고요. 지금 현재는 소프트웨어만 제공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 아래쪽으로는 CSM이라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실제 기구에서 나오는 아날로그 신호들을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뭐 캔이라든지 이런 통신용 시그널로 변경을 해주는 그런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지금 이런 그 고전압 관련된 그런 센서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도 센서라든지 실제 그 장비에서 바로 이제 메저먼트 영역에 해당되는데요.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드웨어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 거를 알려드리는 그 장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서 오른쪽으로 충전기 쪽으로 살짝 넘어오면서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는 캐누라고 하는 툴 베이스로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누에 이제 전기차 충전에 해당되는 옵션 차징 옵션을 추가하시면 지금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 간의 통신을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 해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만으로 하기에는 레이턴시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성능이 조금 떨어지게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 힐과 같은 모양의 하드웨어 테스팅 할 수 있는 장비를 새로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름이 VCTS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지금 밖에 저희가 데모로 전시를 하고 있어서 중간에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얘는 쉽게 설명드리면 전기차와 충전기를 모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전기차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충전기 역할도 할 수 있는 동시에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힐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두 놈은 그 이더넷 통신을 보통 기본적으로 충전기에서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PLC라고 하죠. 그래서 이더넷용 네트워크 장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스 형태는 기존에 많이 써보시던 그런 US 타입의 그런 박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그 카드 슬롯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힐 장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슬롯이다. 슬롯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충전기와 충전기를 관리하는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제 이거는 그 자동차 영역은 이제 벗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충전기 영역이고, 저희가 충전기 영역을 제공하게 된 이제 계기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왼쪽에서 전기차 충전에 관련된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충전기 회사에서도 요구사항들이 들어오게 됐었고요. 그래서 EV를 갖다 완성을 시키려면 충전기 쪽에서 테스팅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테스트 환경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충전기 쪽 솔루션들도 만들기 시작하다가 이걸 이제 제품화 시켜서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대로 그 표준화 단체에서 그 활동을 하면서 양쪽 다 구현을 할 수 있도록 그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오른쪽은 보통 벡터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들과는 다르게 저희는 보통 완성품을 제공하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오신 분들이 직접 개발하는데 테스트하고 시뮬레이션 하는데 필요한 솔루션을 주로 제공하는 업체인데, 오른쪽에 있는 영역의 충전기와 CSMS 사이에 있는 이 솔루션들은 그냥 그 별도 개발을 하지 않고 가져다가 바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이는 그 VSCC LIV에서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 형태인데요. 요 놈은 그 충전기 내에 현재 이제 그 충전기들 보면은
그 PLC 통신이라고 해서 PLC 모뎀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PLC 모뎀 자체도 뭐 ISO 128-20을 충족을 시키도록 이제 개발이 되는 게 요구사항인데, 거기 안에 그 PLC 통신을 하게끔 하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PLC 컨트롤러를 직접 개발을 하신다면 물론 거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따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PLC 통신을 하는 거를 별도로 또 구현을 하셔야 되는데, 그 구현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소프트웨어를 같이 거기다 붙여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이는 이제 박스 형태의 컨트롤러는 이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직접 들어가서 그리고 PLC 모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이제 저희가 만들게 된 계기는 충전기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서 주로 이제 그 전기버스나 그 전기 화물에 관련된 회사들이 연락이 와가지고요. 유럽 쪽으로 이제 그런 관련된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충전기를 개발을 하고 그걸 구축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리소스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외주 형식으로 이렇게 벡터와 같은 이런 솔루션이 있는 것에다가 사다가 직접 이제 충전기를 완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요 놈 자체는 뒤에 가서 내용을 조금 더 제가 그 안내를 드리겠지만, 그 지금 있는 그 충전기의 요구 사항들의 거의 모든 그 스펙들을 다 포함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1년에 4-5번 정도의 업데이트가 계속 온라인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두 개는 위에 있는 그 컨트롤러의 VAC-CC라고 하는 이 큰 컨트롤러의 라이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쟤네들은 이제 급속 충전 위주로 해서 일단 내놨는데, 가정용 완속 충전기라든지 월박스 충전용으로도 그 요청 사항들이 좀 생겨서 저희가 하드웨어를 단순화해서 두 가지를 이제 내놓게 되었습니다. 기능 상태는 그 VSCC와 그 밑에 있는 두 놈이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자면은 그 위에 있는 VSCC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PLC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충전기에 두 개의 케이블이 나와서 두 개의 그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월박스용이라든지 이제 사이즈가 적어진 놈은 이 PLC 통신을 하나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큰 그 차이점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충전기에서 통신을 하는 그 제품군을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완전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서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충전기를 여러 개 세워놓고 그거를 이제 실제 온라인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저희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복잡한 통신을 사실상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소유의 영역에서 하기 때문에 뭐 별도의 비용 지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내놓는 솔루션들은 대부분 다 상업용으로 상업 충전소에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CSMS를 그 요구사항에 맞게끔 많은 그 기능들을 갖다가 추가를 좀 시켜놓고, 그리고 상업용의 이제 가장 큰 목적은 비용 절약이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주어진 전력 환경 내에서 최대한 많은 차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코스트 다운을 해가면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으로 컨트롤 해주는 영역이 CSMS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품 이름이 저희가 VCHAM이라고 이렇게 내놓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 전기차부터 충전기 그리고 CSMS까지 현재 벡터가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에 관련된 솔루션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가와트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이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실제 표준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유럽이나 북미 쪽은 벌써 이제 작업들을 많이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말 그대로 차징을 메가와트 단위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 목적
자체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녹색으로 생긴 놈이 일반 승용 차량이 아니고요. 상업용 큰 차량들입니다. 큰 차량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많은 배터리를 지금 현재의 그 DC 급속 충전을 하려면 거의 반나절 이상씩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해보고자 한 번에 많은 양을 일시적으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을 좀 만들자. 그런 그 요구사항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볼테지의 영역도 정해놨고요. 그리고 암페어 영역이라든지 차징 파워 맥스는 3.75메가와트로 잡아놓고요. 이런 식의 이제 표준 중에 뭐 하이레벨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래서 기존에 있던 15128-20의 어멘먼트로 추가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통신 자체는 기존의 PLC 통신도 이더넷 기반인데 그거를 덜어내버리고 그냥 일반 이더넷 통신 10베이스 T1S를 가지고 하는 일반 이더넷 통신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메가와트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올해의 차인 페스티벌에서 이제 논의하는 걸 보니까 상업용 선박이라든지 비행기 쪽도 같이 동시에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물론 이제 여기가 먼저 완성이 돼야 그쪽에 가서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답변들이었는데요. 아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움직이는 기기들 중에 아주 큰 단위의 기기들은 메가와트 차징을 이제 앞으로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이제 저희가 그 표준단체 참여를 하면서 지금 이 내용들을 만들어 가면서 저희 제품에도 솔루션을 좀 녹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제일 큰 컨트롤러 여기에다가 메가와트 차징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요 놈은 두 가지 통신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빼버리고 그 한쪽에다가 메가와트 차징용 기능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0베이스 T1S로 통신을 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메가와트에서 지금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적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메가와트 차징 그 스펙이 완성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저희가 상업용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요거는 저희가 그 비양산용, 그러니까 R&D 목적용으로는 제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한 가지 특징은 그 PLC 통신을 덜어내버렸기 때문에 SLC 부분들이 이제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됐고요. 그리고 컨트롤 파일럿 대신에 차징 이네이블이라고 하는 그 피처로 통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대부분 하는 그 이유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그 일반 승용처럼 복잡한 통신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의 전력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PLC 통신에 있는 그 수많은 그 통신 프로토콜을 지키기에는 오류가 이제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덜어내고 통신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냥 10베이스 T1S의 이더넷 방식의 통신을 선택을 하게 됐다. 이제 그런 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부 통신 모습인데요. 먼저 요거와 비교를 좀 하실 수 있게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 저희가 승용으로 내놓은 PLC 통신을 하는 그 통신 컨트롤러의 내부 통신 모양새인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그 두 가지 영역에서 말씀드린 대로 CCS PLC 통신을 두 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은 요거밖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가와트 통신으로 올라가면 아까 보이던 그 두 가지 중에 한 놈은 메가와트 차징으로 대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파워 모듈을 또 그 충전하기 위해서 컨트롤러가 별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파워 모듈까지 컨트롤러 역할을 할 수 있냐는 문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그거를 띄워놓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파워 모듈 컨트롤러는 파워 모듈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요, 거기에서 별도의 컨트롤러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여기서 보시는 그
SECC, 그러니까 SECC 역할을 하는 애는 그냥 순수하게 충전 통신에만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해하시기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면 파워 모듈은 여기 백엔드 쪽에 해당되는 50bp 통신을 해야 되는 CSMS라고 아까 그 관리하는 그 소프트웨어와 통신은 파워 모듈이 직접 할 수가 없고, 이런 이제 SECC를 통해서 파워 모듈 그 CSMS와 통신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큰 기존의 일반 승용 PLC 통신하는 모뎀과의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자세한 그 각 단자별 설명인데, 요거는 자료를 별도로 보시면은 금방 캐치가 가능해서 이건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SMS 쪽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왼쪽에 보이는 그 기기 같이 생긴 요 놈이 사실상 이제 컨트롤러나 이런 건 아니고 중간에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는 그 VCHIM 엣지라고 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요 놈이 그 CSMS 환경하고 그리고 실제 충전기에 있는 충전소하고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여러 충전소들을 한 번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해놓고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기능들을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 지금 유럽 쪽은 상용으로 이미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도 회사 주변에, 본사 회사 주변에 이미 깔아놓고 본사에서 이거를 약간 뭐 관제는 아니지만 관리를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거기에서 얻는 백데이터들을 가지고 제품 개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다 보시면 되고요. 주요 이제 그 피처들로는 일단은 저희가 제공을 하지만 상용으로 가져다 쓰시려면은 그 회사에 맞는 라벨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화이트 라벨링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차징 스팟은 무제한으로 늘리실 수는 있습니다. 전력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CSMS의 환경에 따라서 차징 스팟을 여러 단위로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가정용 차징과 상업용 차징 중에서도 지역별로 달리되어 있는 거를 몽땅 하나로 다 합쳐가지고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이트에 집중되어 있는 개별 관리 자체를 통합해서 한 곳에서 센터식으로 운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실제 이런 충전 사이트를 운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필요에서 저희가 계속 제품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 별도의 아까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ISO 1128-20이나 이런 데서 요청된 사항들은 아니고요. 거기는 보통 통신 표준에 관련된 프로토콜에 대한 정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말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실제 운영을 해보면서 필요하다 싶은 놈들을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 시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에 이제 옆에 브랜드들은 실제 이거를 저희 쪽으로 구매를 해서 회사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용 회사들 이름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알려진 회사들은 아닌데요. 유럽 쪽은 이렇게 소규모 단위 아니면 중대 단위로 많이들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접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이런 서드파티 솔루션을 구매해가지고 완성하는 회사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뭐 개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환경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팀이 따로 이제 나중에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운영팀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메인터넌스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서드파티 솔루션, 예를 들면 벡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는 벡터가 계속 개발해서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운영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나머지 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메인터넌스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스러울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충전기 충전소 관리 시스템의 좀 특징 중에 하나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돈이 적게 들어야 되거든요. 돈이 적게 들려면 들어오는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것들이 고려돼야 되냐 이거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좀 나눠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기차 몇 대, 충전기 몇 대 해서 들어오는 전력의 피크만 넘지 않도록 해가지고 충전을 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노 컨트롤 영역이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스태틱 로드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보통 전력이 충전소에 들어오게 되면 충전기만 전력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관리하기 위한 여러 인프라들이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전력들까지 통합을 해서 나머지 전력을 최대한 스테이블하게, 그러니까 스태틱하게 전기차 충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CSMS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다이나믹 로드 매니지먼트는 일정하게 들어오는 전체 전력량이 충전소가 소비하는 전력을 빼고 나머지 전력을 유기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낮에는 조명 같은 시설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밤이 되면 조명이 켜지게 되면 그 전력들을 더 소모하게 되고 나머지 전력들이 조금 적게 되고 적게 되는 것에 따라서 스태틱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충전하는 전력까지 같이 줄여버려야지 충전이 원활할 텐데 다이나믹 같은 거는 그거는 낮에 남는 전력들을 전기차에다가 더 많이 충전시키고 밤에 부족한 전력에 맞추어서 전기차 충전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CSMS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타리프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조금 다른 개념인데 심야전기 혹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정용으로는. 그리고 공업용 전기로도 역시나 심야나 이런 데서 전기 전력 중개소에서 전력을 이제 어느 시간대에 싸게 파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일일이 계산해서 그 충전기에 들어오는 전력을 코스트별로 나누어 가지고 전기차 충전하는데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놓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앞에 다이나믹과 더불어 가지고 전기가 쌀 때와 비쌀 때를 나눠서 그 위에 다시 엎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충전을 하되 코스트까지 많이 다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그리드 프렌들리는 여러 가지 전력원에서 들어오는 전기들을 적절히 상황에 맞게끔 코스트도 다운시키고 그리고 주어진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까지 복잡도가 점점 이제 증가하지만 좀 더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충전을 하는 게 주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충전소를 세울 때 이 CSMS를 어디다 갖다 놓느냐 이제 그런 것 중에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말씀드리는 화면이고요.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그냥 충전소 관리하는 시스템을 따로 구축을 해놓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컬이죠. 온사이트 충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제일 아래쪽에 풀 로컬 인스톨레이션인데요. 그렇게 관리하는 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처음에 시작하는 충전소가 가진 모습일 거고요. 요걸 떠나가지고 좀 리모트 환경에서 조성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위에 쪽에 풀 클라우드 베이스로 보통 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밑에와 차이점이라는 거는 이 CSMS가 설치가 되는 곳이 지역이냐 아니면 리모트냐 이 차이가 있을 거고요. 이제 더 큰 차이점을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이 위에 있는 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충전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기본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겠죠.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더 비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데서 서울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 라인을 쓰는 비용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그 필요한 인력들을 보내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요. 이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어떤 쪽은 리모트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 어떤 쪽은 그냥 로컬에서 하도록 하자 라고 하는 그 요구사항에서 출발한 게 중간에 있는 뭐 partially cloud bas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 요청 사항들이 이제 전기 충전 선수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좀 이제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vCHIME 엣지라고 하는 놈을 그 박스 형태로 해서 제공을 하게 됐고요. 얘가 있음으로써 전체 vCHIME의 어떻게 서버의 그 백엔드에 해당되는 얘와 필요한 통신들을 직접 하면서 일부는 로컬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리모트하게 센터로 옮겨버릴 수 있는 그런 피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중에서 로드 매니지먼트 앞에서 잠시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이 로드 매니지먼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태틱하게 충전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 가정집으로 포함을 했을 때 모두가 다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전력량이 가장 피크를 찍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전력량이 저만큼이라고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집에서 쓸 수 있는 전기차의 전력량, 최대 전력량은 언제나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이나믹 로드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요만큼밖에 스태틱하게 쓸 수 없던 놈을 사람들이 전력을 많이 쓰지 않는 영역까지 다 끌어다가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그 집에서 이제 충전을 뭐 급속이라 하더라도요. 제한된 용량으로만 충전하다 보니 뭐 다 풀로 충전할 수 없다. 몇 대가 있는데 몇 대 중에 몇 대는 희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나왔을 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다이나믹 로드 매니지먼트를 활용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비록 가정집뿐만 아니라 상업 용도로 사용하는, 예를 들면 버스 그 차량 기지라든지 아니면 상용 트럭 차량 기지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상은 차가 그 준비가 안 되면 엄청나게 비용적으로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다이나믹 로드 매니지먼트를 활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이 다이나믹 로드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vCHIME 엣지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 형태의 vCHIME의 옵션들이 포함이 돼야지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다이나믹 로드 매니지먼트의 그 장점들을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앞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중간에 이 부분들이 각 다른 충전기 사이트에 붙어가지고 메인하고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는 상황을 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실제 저희가 회사에서 운영을 해보면서 얼마만큼 코스트 다운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본 그 자료인데요. 이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코어 차징 타임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 자체에 상당히 많은 전력들이 이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차량을 충전을 하는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다이나믹 로드 매니지먼트로 변경을 하고 나서 얻은 결과는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그 아침에 많은 차량이 몰렸을 때보다, 그리고 제공되는 전력이 비싼 시간대보다 싼 시간대와 차량들이 많이 요구사항이 없는 때를 활용해가지고 그 시간에 충전 그 기능을 집중시켜서 적어도 한 23%가량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안내 드리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SMS 자체는 일반 그 충전기를 관리하는 데뿐만 아니라 지금 그 충전소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제품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게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드린 부분들은 이쯤에서 마무리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